조옥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몸이 너무 아프신데도 4통의 편지를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장수 외할아버지에게 이걸 49일 이후에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차마 말씀하실 수 없었던 진실. 과연 무엇이었길래 4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걸까요? 여러분, 조옥래 할머니 기억하시죠?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들 이상철이 처음으로 목 놓아오셨던 그 장면, 정말 가슴 아팠죠. 그런데 할머니의 49제가 지난 어느 날,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4개의 낡은 봉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이상철의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조옥래가 49일 지나면 이것들을 꼭 전하라고 했다면서 할머니가 손수 하나하나 직접 쓴 편지라고 설명하셨어요. 봉투에는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 정순이. 4사람의 이름이었죠. 이상철은 어머니 조옥래 할머니의 필체를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옆에 있던 김다정도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지혁이 가장 먼저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간 이지혁은 한참을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봉투를 여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마치 이걸 열면 할머니가 진짜로 떠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이지혁은 용기를 내서 편지를 펼쳤고 할머니의 삐뚤빠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지혁이 왜 결혼을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할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 똑같았다면서 할아버지가 암 선고 받았을 때 그를 사랑한 게 후회가 됐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이지혁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비혼주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를요. 이지혁은 할머니를 잃는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할머니의 편지는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이지혁의 아버지가 태어났고 이지혁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아픔도 주지만 기적도 만든다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지혁은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이지혁은 이 문장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호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보셨을 때 은호는 이지혁을 평생 지켜줄 단 하나뿐인 사람이고 할머니가 못다한 일을 그 아이가 해줄 거라고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용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지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지혁 스스로가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시각 박성재도 자신에게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성재는 김장수 외할아버지에게서 봉투를 받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던 거죠. 박성재가 편지를 펼치는 순간 첫 문장에서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박성재가 정말 좋은 아이라고 평생 봐온 아이들 중에 박성재만큼 착하고 따뜻한 아이도 드물었다고 쓰셨습니다. 이지혁이 박성재 같은 친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박성재는 할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박성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거라고 쓰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셨을 때 은호는 박성재보다 이 지역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 지역은 지은호가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있고 지은호는 이 지역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고 쓰셨습니다. 박성재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진짜 사랑은 때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놓아주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성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 아프게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지은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요.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은 박성재가 정말 지은호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봐주라고 그게 박성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성재가 그럴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서요. 지은호에게는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직접 카페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은호는 할머니의 편지라는 말에 눈물부터 터져 나왔어요. 수술받고 복부 통증이 있는데도 조문을 갔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복죽을 박성재에게 전했던 그 순간이요.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을 때 첫 문장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은호를 손녀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지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지역의 고백을 거절했고 박성재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지은호였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은호를 이 집안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지은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올 아이라는 걸 알았다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전복죽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손녀처럼 아꼈다면서 할머니가 없어도 지은호가 이 집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 지역을 지은호에게 부탁한다고 쓰셨습니다. 이 지역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아이고 할머니가 떠나면 더 외로워질 거라면서 지은호가 곁에 있어줘야 하고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못다한 일을 부탁한다면서요. 지은호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지역을 자신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머니가 떠난 후 더 외로워질 이 지역을,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 지역을 자신이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순이에게도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정순이의 식당을 찾아오셨을 때 정순이는 한창 점심 장사 중이었는데요. 조옥래 할머니의 편지라는 말에 정순이는 손님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정순이와 한 번도 긴 대화를 나눈 적 없지만 정순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안다고 쓰셨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두 아이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고 있다면서요. 정순이는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조옥래 할머니는 자신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정순이는 깜짝 놀라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진석 씨 일을 알고 있다고 30년 전 그 일을 알고 있다고 쓰셨거든요.
정순이 남편이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할머니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정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30년 전 남편이 박진석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그 일을요.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상철이 중재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박진석과 정순이 남편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할머니가 말렸다고요. 우리 집안이 휘말릴까봐 겁이 나서 아들을 말렸고 그게 할머니 평생의 후회였다고 쓰셨습니다. 정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상철이 도와주려고 했었다니, 그런데 조옥래 할머니가 말리셨다니. 할머니는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래서 지은호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쓰셨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고 우리 세대가 못 푼 한을 다음 세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요. 정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부모 세대의 일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니 부디 용서해 달라고요. 그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고 지은호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부디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의 집에 네 사람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 정순이.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부른 거였어요.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모두를 거실에 앉히고 조옥래가 평생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박진석과 정순이 남편 사이의 일을 막지 못한 거라고요. 이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일을 자신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말렸던 일요.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하지만 조옥래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잊지 못했고 그래서 지은호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조옥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던 거라고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도 지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자신의 편지를 꺼내 들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진짜 사랑은 때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놓아주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으면서 할머니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보셨을 때 지은호는 이지혁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지혁은 지은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자신은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고 박성재는 손을 저으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알겠다면서 할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죠. 박성재는 이지혁의 등을 두드리며 지은호를 잘 지켜달라고 할머니와의 약속이니 자신이 못 지킨 약속을 이지혁이 대신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정순이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30년 전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박성재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성재는 죄가 없다면서 조옥래 할머니 말씀이 맞고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다면서 이제 다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철도 정순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30년 전에 자신이 더 용기 있게 나섰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순이는 이상철의 손을 잡으며 조옥래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셨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김다정도 정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과 지은호는 조옥래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요. 이지혁이 이제 사랑이 뭔지 용기가 뭔지 알았다면서 할머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지은호를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은호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복죽을 평생 이지혁에게 해주겠다고 할머니 대신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만든 기적이었죠. 며칠 후 박진석이 정순이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석은 정순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자신이 그때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박진석을 일으켜 세우며 조옥래 할머니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눈물을 흘리며 정순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1년 후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주례를 섰는데요. 박성재는 조옥래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잘 보고 계신다고 할머니가 맺어주신 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 할머니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가장 보고 싶어 하셨을 어머니를 위해서요. 이상철은 어머니에게 이지혁이 결혼했다고 어머니가 점 찍어주신 며느리와 결혼했다고 어머니 말씀대로 다 됐다면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정순이와 김다정은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30년간 풀리지 않던 한이 할머니 한 분의 편지로 풀어진 거예요. 두 집안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옥래가 다 해냈다고 평생 후회하던 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냈다면서 우리 친구 참 대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호는 할머니가 손수 써주신 전복죽 레시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레시피 끝에는 손녀 며느리 은호에게 이 죽을 평생 지혁이한테 끓여주고 할머니의 사랑도 함께 담으라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레시피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마지막까지 모두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피로 연장에 모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환과 박영나가 함께 있는 걸 보며 미소 지었죠. 이지환과 박영나도 할머니의 덕분인지 사랑이 무르익고 있었거든요. 지강호는 이수빈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고성이마저도 이날만큼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손을 잡으며 조옥래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고 말했고 고성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화해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이지혁과 지은호는 다시 한번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신랑 신부 차림으로요. 이지혁이 할머니 앞에 무릎 꿇으며 결혼했다고 할머니가 점 찍어주신 사람과 결혼했다고 할머니 말씀대로 이 사람 만나서 사랑이 뭔지 배웠다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할머니 약속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도 할머니 앞에 절을 올리며 손녀 며느리로 인사드린다면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복죽 레시피를 평생 간직하며 살겠다고 이 지역을 잘 지키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고 우리 아이들아 행복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조옥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가 남긴 편지 한 통이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풀리지 않던 한이 풀렸고 사랑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용기를 냈고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성장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를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모두를 살렸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할머니가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못다한 말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늦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합시다.